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벌써 2월 달의 마지막 목요일이네요. 아나볼릭 크리스입니다. 아침에 경제 뉴스를 봤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잘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이 아침 한 9시 반쯤 돼가는데 4% 이상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와, 관련주들이 뭐 좋은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챗GPT의 조언에 따라서 다는 아니고 조금 뭐 매도를 했어요. 이제 수익률은 그래도 뭐 저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한 40 몇 프로 정도 나와서 더 욕심 부렸던 옛날의 패턴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또 4%가 올라서 더 커지고 있다고 하니 약간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다, 요게 맞는 거다 라고 제 마음을 다시 지금의 패턴으로 맞추려고 가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와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봇 청소기 사용기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 지가 2년 정도 돼가요. 물론 이제 거의 1세대 때 로봇 청소기 이제 샤오미 같은 것도 2018년도인가 뭐 약간 저는 좀 얼리 아답터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불편했죠.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이제 약간 떨어지는 구간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신발장이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뭐 들어가는 문턱이든지 이런데, 거기에는 다 무슨 못 넘어가게 하는 마그네틱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센서가 인식하도록 하는 작업들이 있었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샤오미를 쓰다가 얘가 이제 소모품도 빨리 달더라고요. 배터리도 그렇고 뭐 그때 이제 물걸레 청소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막 이렇게 세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패드를 바꿔주는 거죠. 근데 뭐 회사 생활하기 바쁜데 그 패드 바꾸고 할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고장이 났는지 작동도 잘 안 되고, 세팅하려고 하면은 너무 귀찮고, 그때 막 앱이 중국어로만 돼 있고 막 그랬는데 중국어도 잘 모르고 가이드도 좀 엉망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샤오미의 로봇 청소기는 내 삶에서 앞으로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제외를 했죠. 그러다가 2년 전 한 3월쯤에 홈쇼핑을 그때 봤었는데 로봇 청소기 판매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되게 로봇 청소기에 약간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그런 브랜드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라이드스토어라는 브랜드예요. 이 라이드스토어는 제가 W2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물걸레를 지가 알아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막 이제 앱에서 여기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던, 아니면은 칸막이를 딱딱 이렇게 막대기로 막아주면은 그 구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 센싱 기능도 중요하지만 흡입력이에요.
이게 일반 청소기보다 로봇 청소기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흡입하는 힘이 파워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흡입력을 되게 중심으로 봤었어요. 그때 당시 2년 전에는 제가 샀던 그 로봇 청소기가 흡입력에서는 가장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사용을 했는데, 근데 얘도 아직은 너무 단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앱에서 지도가 불러오는데 약간 위치가 삐뚤어져 있고, 그러면 이 청소하는 애가 자꾸 가지 말라고 한 데를 침범해 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되게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조정을 해주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사용하다가 몇 번의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주된 에러는 얘가 청소기가 예약된 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쭉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 물걸레 청소를 보통 이제 워밍업 전에 어차피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줘야 되니까 물을 묻히거든요. 근데 물만 묻히지,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슨 에러가 떠가지고 안 돼서, 아 이거 뭐지 하다가 한참 막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라이드 스토어 서비스 센터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참 대기업군에 있는 그 제품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AS가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연락처도 일단 못 찾고, 찾았는데 소통하려고 하니까 담당자랑 거의 한 이틀 정도 걸려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네이버 같은데 카페에 가면 저와 같은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로 라이드 스토어 이제 등록을 하고 거기로 질문을 하면은 답을 준다. 질문을 했더니 답은 사실 되게 힘들게 왔어요. 근데 이제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그건 좋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그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을 카카오 그 채널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급한 대로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 증상은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에서 담당 직통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증세가 그거였어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물걸레 통해서 물을 쭉 그 새물을 밑으로 이렇게 헹궈주는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인식하는 뭐 이렇게 박힌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런 게 잘 체결이 안 돼 가지고 다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3만 원 주고 물통을 새로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힘드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요거만 세팅하면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사용을 쭉 하다가 또 한 4, 5개월 지났는데 딱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뭐 물통도 문제가 아닌데 얘가 또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앞에 이제 브러쉬가 2개가 더듬이처럼 막 돌아가면서 그 먼지를 이렇게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브러쉬가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릴 게 없는데, 그래서 브러쉬를 이제 새 거를 쿠팡에서 주문해 가지고 이제 세팅한 다음에 다시 해봤는데도 또 동일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를 빼보자. 그래서 브러쉬를 분리했어요. 어차피 브러쉬 없어도 청소는 되는 거니까. 했더니 뭐 이제 그런 에러가 안 뜨고 청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제 없구나. 이렇게 또 쭉 하다가 가끔 이 물걸레 청소 이게 카트리지식이거든요. 찍찍이로 붙어서 뭐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견고해요. 자석식으로 탁 붙는데 웬만해서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석이다 보니까 뭐에 걸리면은 이게 쓱 빠져서 에러가 뜨는 거죠.
어디에 뭐가 물걸레가 뭐 이탈돼가지고 안 된다 어쩐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집에 뭐 카페트도 있고 뭐 러그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참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은 이게 한번 그 에라가 돼서 레딧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약 기능이 인식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스타트로 그냥 일반 시작으로 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 지정했던 맵에다가 여기는 금지 구역 했던 것들을 얘가 또 인식을 못해요. 항상 에러가 된다 하면은 초기화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렇게 쭉 진행을 이제 했는데, 문제는 원인을 못 찾는 에러가 또 계속 나는 거예요. 물걸레가 꼈다 어쨌다. 그래서 아씨, 그 물걸레를 빼보자. 아예 그 두 개를 다 빼고 그 시작을 눌렀더니 사실 시작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청소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외를 해서 빼서 시작을 눌렀더니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예약 타이밍에 잘 나와서 예약을 하고, 대신에 이제 물 청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며칠 사용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출장 갈 때가 있어요. 그 출장을 가게 되면은 한 뭐 일주일 그렇게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때 물걸레 기능이 있으면은 물통을 못 바꿔주면은 얘가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걸 빼버리고 그냥 청소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죠. 물론 집에 아들놈이 있는데 아들놈은 이제 밤낮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아침 한 6시나 7시에 자는 것 같고 한 오후 4시에서 5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걔한테 얘기를 해도 걔가 뭐 자고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이제 응용해 가지고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시 만약에 요 놈이 좀 이제 오래돼 가지고 버려야 된다 하게 되면 그래도 로봇 청소기는 또 살 거예요. 이게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쉬는 동안에 로봇 청소를 돌려놓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실 전 지저분한 걸 잘 못 보는데 얘 때문이라도 항상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놔야 돼요. 뭐 전선을 밟으면 꼬여버리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피해가는 게 있겠죠. 그리고 뭐 문턱 같은 거 올라가는 것도 이제 조금만 높으면 안 되는, 다행히 이제 저희 아파트는 문턱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가끔은 이렇게 문턱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그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다리가 나와서 찍 올라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모든 것에는 본질에 충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청소기의 본질은 저는 청소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신다면 그 출력이 높은 거, 그리고 소모품, 특히 이제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것들, 사실 소모품들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얼마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쉽게 교체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하고요. 그 어르신들한테도 요거는 참 괜찮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어르신들한테서 이렇게 에러가 날 경우에 이게 계속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주실 거라 하면은 저는 국내 가전제품이 같이 AS 잘 되는 쪽 그런 브랜드들을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화창한 목요일, 저도 오늘 화이팅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